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위본서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순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업계획서 쓰는 거하고, 두 번째 후기고등학교 후기일반고 원서 작성,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하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할 때 유의사항, 이렇게 해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 블로그인데요. 오인쌤의 진로 이야기라는 블로그입니다. 자, 요거 모르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오인쌤 한번 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진로 진학 정보 탐색, 진학 설명에 있는 진로 진학 정보 탐색이라는 엑셀을 다운받으면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내용들은 정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도 한번 같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 유튜브 블로그입니다. 진학 설명의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엑셀 자료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있어요. 특성화고등학교 오늘 학업계획서 얘기하는데 제출 서식이 있을 겁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살 수 있는데 잘 못 찾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엑셀에서 한 번에 보고요. 그 다음에 학과 정보, 그 다음에 입학 요강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홍보 영상도 한번 같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특성화고등학교 학업계획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성화고등학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 자기 성적보다는 조금 떨어진 학교 가서 상위층에 있는 것이 나중에 취업이나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학과 선택에 신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제 이게 공통문항인데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는 이건 교육청에 제시한 문항을 1번, 2번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지원 동기와 관련하여 나의 소질과 적성은 무엇이고 미래 인재로서 내가 가진 가능성, 잠재력을 쓰세요 라고 하고, 두 번째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업계획서를 쓰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로계획을 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소개서 하고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데 이 학업계획서는 미래인재 전형하는 학생들이 쓰는 겁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취업자를 목표로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취업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미리 선발할 수 있도록 뽑은 내용이고요. 근래에는 일반 전형은 거의 뽑지 않고 미래인재 전형 또는 학교마다 다른데 학교장 추천 이렇게 해가지고 뽑습니다. 그래서 미래인재 전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전부 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만 못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은 다 못 씁니다. 자,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까 엑셀 자료에 들어가도 되죠. 이렇게 홈페이지 가면은 학과 정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학과 개요, 그 다음에 자격증, 그 다음에 졸업 후 취업이 목적이라 그랬죠. 진로,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하면 돼요.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겁니다. 학과 개요예요. 자, 이 주얼 디자인과는 금속과 보석 장신구 분야의 디자인과 정밀 주조 세공, 이거 좀 어려우면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실물을 제작하고 유능한 전문 기능으로서 양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가 지원한 동기입니다. 이 과에 지원한 동기고요. 이렇게 내가 장신구에 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손에 솜씨가 있어서 이런 소질과 적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뽑아오면 되고요. 3년간의 학업 계획은요, 요 주요 교과목을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요 자격증이에요. 이 자격증을 많이 따는 게 중요한데 다 하지 말고 한 개에 두세 개 정도를 모르면 네이버에 찾아보고 이런 자격증 정보를 보고 이러한 자격증을 우리 학교 생활 동안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게 3년간의 학업 계획입니다. 마지막 졸업 후의 진로 계획은요, 진학보다는 취업 쪽이에요. 이 목표가 취업이니까. 그 장신구 디자이너나 주얼리 캐드 아니면은 귀금속 액세서리 제작하는 분야에 취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졸업 후의 진로 계획을 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한번 같이 다 풀렸죠.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고요. 혹시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이제 학교마다 틀리는데 자기소개서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은
자기소개는 나의 장점과 단점을 쓰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단점을 많이 내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을 극복하는 노력을 부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너무 그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단점을 어느 정도 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쓰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성장 과정 또는 중학교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신의 소신과 꿈과 연관된 중학교, 그래서 이런 꿈을 키우면서 제가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특별한 가르침이나 성장 과정에서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준 선생님 또는 진로 선생님, 담임 선생님, 아니면 학과 선생님 또는 주변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쓰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후기고등학교예요. 자, 후기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인데요. 과학 중점, 예술 체육 중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과학 중점 학급이 있죠. 과학 중점 학급은 이제 동부, 서부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동부는 동대문구, 중랑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마다 그 같이 예를 들어서 강동 소파면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이렇게 합쳐서 강남구, 서초구 합쳐서 같은 지역을 한 번에 같이 묶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교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학교가 22개인데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먼저 50%를 뽑아요. 그러면 만약 동부 같은 경우는 방금 남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죠. 그러면 인근 지역, 예를 들어서 북부에 있는 대진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데 1단계에서는 못 들어가고 2단계에서 1단계 탈락자와 나머지 지원자들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전에는 이제 과학중점학급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어렵지 않고요. 준비하는 게 따로 없고 원서에다가 그냥 기재만 하면 됩니다. 자, 예술중점학급은 이제 동부나 북부 쪽에 있는 학교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음악중점, 미술중점, 체육중점이 있어요. 학교마다 보고요. 내신 성적은 그 해당 교과만 봅니다. 근데 여기 자기소개서 쓰는 게 있거든요. 자기소개 1500자가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학생은 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 좀 뒤쪽에 같이 보면은 참고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중점 받고 체육 중점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10월달에, 12월달에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따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후기고등학교 원서 쓸 때 같이 제출합니다. 자, 이게 일반 학교 굴인데요. 일반 학교 단일학교 통합군이라고 있어요. 지금 전에 말씀드렸죠. 동부는 동대문구, 중랑구, 북부는 동봉구, 노원구 이렇게 구가, 중부는 3개의 구가 있고 남부도 3개의 구가, 서부도 3개의 구, 나머지는 2개의 구로 해서 11개 교육청이 25개 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교육청 안에서는 같은 일반 학교군이기 때문에 같이 취급을 합니다. 자, 하이인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요. 바로 그 학교의 정보가 나옵니다. 자, 이 정보입니다. 이렇게 학교에 나오는 게 쭉 나와 있고요. 또 어떤 환경이 나와 있구나라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교육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2외국어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학교는 일본어하고 중국어, 프랑스어를 해요. 저는 독일어를 하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럼 이건 잘 보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학과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개설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대학 진학률이 있으니까 대학 진학률도 한번 참고해서 사전제 대학 진학률이 서로 비교해보면 학교마다 어떤 학교가 좋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원 방법이에요. 1단계에서는 학교 정원의 20%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40%를 뽑는데 1단계는 서울 전역 어느 학교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2단계는 아까 거주지역 11개 교육청이죠. 동부, 서부 이렇게 했던 동서남부 이렇게 했던 그 지역에 2학기 쓸 수 있고요. 여기를 많이 떨어지면 컴퓨터가 전산이 통학편이 1단계, 2단계에서 여기 지원했는가라는 걸 보고 종교, 그 다음에 통합군대 이렇게 알아서 40%를 추첨합니다. 대부분이 92% 정도가 희망하는 학교에 가요. 근데 희망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되는 8%의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떨어졌는지 좀 이따 보게 될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서울대에서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는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쓰는 거예요. 안 쓰면 안 하고요. 회원여고는 과학중점학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중점학급을 여기다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전체를 쓰는데 서울시 전체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를 두 학교를 쓰고요. 그래서 두 개, 1지방교, 2지방교는 동일하게 못 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의 1지방교에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태능고등학교, 원목고등학교는 동부에서는 가치 경쟁력이 높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원목태능, 원목태능을 쓰면 엉뚱한 학교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목태능, 원목신현 또는 원목중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갈 수 있는 학교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중점학급 자사고 외고를 안 쓰면 A, B, A, B. A를 똑같이 쓰죠? 근데 A, B 또 너무 높은 경쟁력 학교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A, B, C, D 또는 A, B, A, C.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여기 분단했을 때요. 그런데 이제 여기 회원여고나 선정고등학교 과학중점이에요. 이거는 전혀 구애받을 게 없고요. 여기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쓰면 되는데요. 여기다 쓰면 되고 여기도 AB, AB 또는 AB, CD, AB, AC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예체능 중점학급은 여기다 쓰는 거예요. 예체능 중점학급은 여기다 쓰는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학중점하고 동일하게 같이 들어갑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이 학생들과 예체능 중점학급 같은 경우는 따로 제출을 하고 여기도 씁니다. 자, 다음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지원한 학생이에요. 여기 1단계 두 학교를 못 써요. 그러니까 좀 불이익이 있겠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이렇게 2단계에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서울시 전역은 못 간다는 얘기고요. 우리 지역에 자기 지역에서 가는데 자기 지역에서 두 학교밖에 못 쓰니까 확률상으로 좀 붙을 가능성은 조금 적죠. 그러니까 여기를 쓰는 학생들은 잘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1단계에서는 전체에서 서울시 전체에 먼저 배정을 하고요. 2단계에 거주지 전체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천 배정 3단계 배정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희망 과학중점학교 이제 추첨하는 데를 추첨하고요. 예체능 중점학교는 그 자체에서 전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후기고등학교 정원 내 배정합니다. 1단계 두 학교, 2단계 두 학교. 그 다음에 정원에서 보훈 그 다음에 면제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기고 특이 배정 여기 쌍둥이 교직원 전형이 있거든요. 여기를 다 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특기자는 후기고 추천 배정 이전에 정원의 3포에 먼저 뽑고 하고요. 특수교육은 배정 단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 아까 특이 배정이죠. 쌍둥이 같은 경우는 같은 학교 갈 수도 있고 다른 학교 갈 수도 있고요. 교직원 자녀 무조건 다른 데로 갑니다. 학교폭력 내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 신청하면 다른 학교 갈 수 있고요.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도 희망학교에 거주지 인근 학교로 배정합니다. 네, 다음은 자기소개서 작성법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학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예체능 중점학교입니다. 자, 제출 서류 작성하는 방법은요. 자기소개서의 주요 항목,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에요. 자기주도 영역에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계획, 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 전 과정이고요.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입니다. 학교 특성과 연계해 지원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학기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입니다. 인성 영역은 활동 실적, 즉 봉사 체험 활동을 통해서 얻은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전수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봉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아리, 그 다음에 느낀 점인데요. 동아리라든가 학생의 임원, 그다음 학급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500자예요. 외국어등학교 1200자, 그다음 자사고는 1200자입니다.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각종 인증시험, 그 다음에 점수 석차, 교내 대회라는 말이 있으면 절대 쓰지 마세요. 영재교육 다 0점 처리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은 응시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부모와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 암시하는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내는 내용들이 10점 감점이 10점 감점은 상당히 큽니다. 우회적으로 쓰는 것도 안 좋고요. 이런 것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토플, 토익 같이 인지점수죠. 교과목 점수 석차, 교내 실적, 대회 입사 실적,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 그 다음에 취미활동 이런 것들이에요.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과 출신 학교 이름, 요거 하나의 중요한데요.
자, 예시한번 봅시다. 잘못된 게. 토익에서 450점 받았죠. 점수 나왔죠. 영어 성적 1등, 전교 1등이죠. 영어가 향상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영어가 향상되었다는 것은 몇 등에서 몇 등 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거는 점수가 나와 있잖아요. 어디 경시 대회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영어 인증 시험에 최고 수준이라는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느 직업 검사장이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경제적인 능력, 지위를 나타냈죠. 자, 어느 방송반에서 학교 이름을 얘기하면 그 학교 이름을 한 거고, 자기 이름을 또 얘기해서 인사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10% 감점이니까 절대 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서울 방식의 자사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100% 이하면은 무조건 추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0에서 150% 때는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가 결정을 해요. 150% 이상이 되면은 요새는 그런 학교 별로 없지만 일단은 전산 추첨에서 떨어뜨리고 150% 안에서 50%를 면접으로 탈락을 시킵니다. 자, 이겁니다. 이 안에인데요. 이거는 어디서 보냐면 입학 요강에 보면 학교가 100%, 120%, 110%, 130%가 되면 면접을 실시합니다라는 그 요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강을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자기소개서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내는 학생들은 면접 대상자, 면접을 안 보는 학교 같은 경우, 추첨하는 학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자,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인데요. 외고, 그 다음에 국제고, 과학고, 그 다음에 서울 전국대 자사고, 이게 자율학교 읽게 있고, 여기는 예체능 중점학급도 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학습과 인성영역 두 가지 영역으로 나온다 그랬죠. 자, 면접을 볼 때는 교과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로도 면접을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인증시험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입사 실적이 있는 걸 한번 벌써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합니다. 그러면 남의 표절이 있으면 이거는 표절에서 탈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옷은 그때 이제 사복을 입고 가는데 고가 옷을 입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학교를 나타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편한 옷으로 입고 가면 됩니다. 이제 면접 전형위원들은 자사고 같은 경우 2박 3일, 외국어등학교는 3박 4일 동안 학생들의 면접을 낼 수 있는 그 문항을 개발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평가 영역을 한번 보세요. 자기주도학습이 지원동기는 지원동기만 의지가 있느냐, 자기주도학습 과정이 어땠느냐, 설립 취지에 맞는 인재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학교마다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계획 및 진로계획이에요. 자기주도학습의 계획이 있고, 비교과 활동계획, 진로계획,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인성영역에서는 건전한 가치관 및 내적 변화, 민주주의에서 건전한 가치관.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자랑스럽게, 자긍심이 너무 강한 학생들도 문제가 있죠.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에 통한 내적 변화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지원동기 같은 경우는요, 검토할 서류가 자기소개서의 지원동기, 왜 지원했느냐 이런 걸 볼 거예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된 지원동기, 전형교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 전형교의 교육과정은 학교 알림에서 볼 수 있고요. 학교 알림에 보면 학교 특색사업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특색사업을 보면서 이 학교의 활동이 제가 지원하게 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원동기를 보면요. 지원동기에 진짜 진정성이 있느냐, 자발성이 있느냐를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원동기가 지원학교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아까 얘기했죠. 특색사업과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잘 연관시켜서 이것을 지원동기와 같이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자기의 진로, 희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계획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상,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창치활동, 전형교육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거예요. 평가요원들은요. 인성영역에서는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의견론, 담임선생님이 쓴 난을 한번 이렇게 쭉 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들어가면 이런
학교 생활기록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자기소개했을 때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참조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의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대한 예시예요. CNN 뉴스를 보면서 그 학생이 학습을 했다는 얘기죠. 자, CNN 뉴스, 그 다음에 테드도 어플이 있어서 한글로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인강을 듣는다든가 또는 수학 같은 경우 오답 노트를 푼다든가 역사를 정리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주도 학습에서 넣으면 됩니다. 이 학생은 지금 CNN 뉴스를 들었는데 3배속까지 점차 속도를 늦추면서 재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의 그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자기 주도성이 있는가, 학습 과정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 발견된 학습 역량이 올바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면접위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이 봤는데 여기서 3배속이라는 게 있어요. 3배속 듣기 후 최종적으로 대본을 통해 확인하는 독특한 방식을 학업을 했다는데 이걸 좋게 편성할 수도 있지만 이걸 또 이상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되었다고 평가하지만 이 면접위원은 3배속으로 영어 듣기 학습이 실현 가능한가? 그러면 이건 뭐냐면 바로 질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 때 질문 내용들은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80%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본과 비교해서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대본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대본 제공 학습 프로그램에서 과제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해서 또 검증해서 또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학원 같은 데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아마 면접위원이 평가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반복해서 들은 몇 가지 기사로 국제정세나 세계 문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해서 세계 문화에 대한 얘기, 국제 정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알았던 세계 정세와 세계 문화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심층 있게 자기가 바라보고 있어야죠. 자, 이렇게 면접관은 어떤 점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미확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면접을 통해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기소개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전에 많은 그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자, 다음 봉사활동에 장애인 이해 돕기라는 봉사활동을 했었다. 이렇게 해서 쭉 많이 썼어요. 근데 봉사의 성실성과 진정성이 있는가? 내적 변화가 있는가?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이걸 파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마지막에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이제 그 면접관은 해석을 했지만 답은 아닙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이 학생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봉사활동에 대한 아까 대외 봉사활동이 상당히 많지 않고요. 장애인 돕기는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자,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 3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썼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질문 대상이죠. 자,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구나 라고 해서 면접위원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면접 문항은 자기소개서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하는 거고 특이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의 인재사항 또는 일반적인 얘기를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이 학생이 꾸준히 노력하는 걸 배우려면 지원자 스스로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서 성공한 개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학습의 동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뭐고 왜 좋아하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특이한 사항이 없을 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예요. 고교 진학후 제일 많이 노력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뭘까요? 그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자신 있게 답변을 해줘야 돼요. 자신만의 학습 방법이 있습니까? 복잡한 외국인 이름을 외우는 지원자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학생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자, 시간관리. 공부가 지루하고 공부 재미없고 지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이건 공통적인 문제거든요. 이건 미리 준비할 게 아니라 자기가 항상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자기의 생각을 씁니다. 자, 마지막 기타. 공부하면서 희열을 느낀 적이 있는가요? 시험 보기 전에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자신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한 상태로 얘기하면 됩니다. 자, 지원 동기에서 열정과 적극성을 알아보는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생활신조나 존경하는 인물은 누군가요? 자신이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건 공통적인 일반적인 문항입니다.
그래서 자사고 같은 경우는 공통문항이 2문제 또는 1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관계되는 문제가 2문제 또는 3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외국어, 그래서 미리 쪽지로 써주는 경우도 많고요.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심층 있게 더 물어보는 경우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 면접 문항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문항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나서 문항을 만드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죠. 자, 예시 문항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만든 거예요. 아까 가서 여러분들 낸 거 가지고 1학년 때 장애인 이해돕기 봉사활동을 통해서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어떤 활동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이런 문제를 물어보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그 자기소개서가 질문 내용입니다. 자, 제출 서류를 읽고 면접 문항을 만들기도 이렇게 만들죠. 고아원 봉사활동에서 가장 기억 남는 아이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걸 안 했으면은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검증하는 거 3년간의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 이렇게 쭉 있는데 인적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적사항,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은 세 가지는 없는 상태로 제출이 됩니다. 자, 됐고요. 요게 세 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출결사항은 미인정 지각 결석 이런 것들을 이제 근태를 참고하는데 이건 성실성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면접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하게 되면은 이제 성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학생을 판단하는데 일관성, 지속성, 그러니까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신적성이 임원활동, 임원도 들어갑니다. 자율, 그 다음에 봉사, 진로 성숙도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독서를 좀 이제 꾸준하게 1학년 때부터 해야죠. 진로의 연관성이 갖고 있느냐, 다양한 영역을 받느냐, 안 받느냐. 종합의견 단순히 쓰는데, 행간의 의미는 뭐냐면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부정적인 면은 없는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대필하면 안 됩니다. 대필하면 아까 유사 시스템에서 나오고요. 자기만의 면접 내용에서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좋은 소개서는 뭐냐면요. 활동만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닌 동기, 그 다음에 활동 내용과 결과가 맥락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팩트, 사실에 기반해서 기술되어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지원 학생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것. 자기 주도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갈등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써놓으면 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했다가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접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 평가를 하고요. 개발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자, 보통 자사고와 서울자사고는 한 5분 정도의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를 이제 보통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질 않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4분에서 5분. 이게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는 국세고는 교실이 1개 또는 2개, 3개 정도로 나눠서 자기주도 학습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진로 계획 및 인성을 한 방에서 같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을 이제 시험 보는 경우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문항수는 이제 자사고는 31문제고 외고는 3개에서 8개 정도 문항. 그러니까 2번을 보면은 교실마다 3개, 4개, 3개, 4개니까 3개에서 그러니까 4개, 7개에서 8개 정도가 보통 있고요. 공통문항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한테 맞춤 문장이 있으면 되는데 없을 경우는 이제 공통문항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면접 내용은 공통적이고 중학교 수준에서 보편적인 수준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이요. 면접은 학교 생활기록과 자기소개서 근거로 해서 면접 문항을 만들어 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면접 시 소신 있게 답하고 답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복잡과 해설사는 단정하게 하고 성실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면접 문항인데요. 자, 이렇게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상이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인문사회학적으로 관점으로 말해보세요.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너무 어렵죠. 이렇게 어렵정을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어느 걸 찬성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고요. 교과 지식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일주일에 이거 한번 볼까요? 교과서 횡단법이라는 공부법을 사회에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자기소개서에 교과서 횡단법이라는 걸 썼어요. 자기주도 학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을 말하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진로 영역이에요. 외교관이 되어서 역사 왜곡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자기가 썼죠, 이렇게. 아니면 세가기록부에 이게 썼을 거예요.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될 우리나라 역사 왜곡. 자, 이런 데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썼던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당황하지 않고 면접에 응할 수 있습니다. 자, 인성경조도 마찬가지예요. 반티를 정할 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소수가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면 리더로서, 자, 이 학생은 학생 회장이에요. 자율활동이 참치에 나오기 때문에 리더에 대한 역할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리더는 앞으로만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갈등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나가는 것이 리더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하고요. 배려나눔 협력이라는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를 이제 한번 얘기하면 되는데, 인성역에서는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보면은 토끼는 자고 거북이는 그냥 지나가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잠자고 있는 토끼도 문제지만 지나가는 거북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 자고 있는 토끼를 깨워서 함께 같이 갑니다. 이게 바로 배려나눔 협력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좋고요. 봉사활동에서도 그냥 봉사활동을 이것을 했다가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되었다. 뭐 할머니 양로원을 갔다든가 경로당을 갔다든가 그래서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떤 면을 변화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좀 쓰는 거예요. 자, 생기부 무단 결과, 미인정 결과죠. 3일 있다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문장이 있으면 정확히 얘기해 줬고요. 진로 희망사항이 2학년 때 역사학에서 답에 3학년 때 심리학 교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뀐 경우는 바뀐 내용을 갖다가 얘기를 미리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외국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는 잘 물어보지 않는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희망이 바뀌었을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설 광장의 주인공 동물농장을 읽고 표현한다면 자, 요거는 이 학생이 동물농장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읽은 독서에 대한 내용들은 최소한 줄거리라도 알고 느낀 점을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고등학교 원서 작성하는 방법, 처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그 다음에 그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 원서 작성 방법,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 그 다음에 예술 체육 중점학급의 자기소개서 면접 내용까지 전체를 다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참가하셔가지고 좋은 자기소개서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적성에 맞고 자기의 수준에 맞고 하는 학교를 선택해서 고등학교 열심히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할 거는요. 일반 고등학교나 특목고 자사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년 5월, 3학년 5월달 되면은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과목 선택이 들어갑니다. 미리 선택을 이제 예비서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에는 지금부터 겨울방학 동안은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비율이 적기 때문에 자기가 전공하는 전공 분야를 최소한 노력을 해서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서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지금 중학교 과정하고 다르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거나 이런 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